견습 월급 10만 원, 인턴 월급 30만 원, 화려한 패션계 내부에서 이어지고 있는 이른바 열정 착취의 모습입니다. 패션 노조는 오늘 2014년 청년 착취 대상을 발표했습니다. 유명 패션 디자이너 이상봉 씨를 청년 착취 대마왕으로 선정했습니다. 노주민 PD와 이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오전에 청년 착취 대상 발표가 있었는데요. 어떤 자리였습니까? 네, 오늘 오전 11시에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2014 청년 착취 대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패션노조와 청년 유니온이 주최한 이 행사에는 이혜정 알바노조 사무국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민주연합 장하나 의원도 외빈으로 참석했습니다. 패션노조는 오늘 수상자인 패션 디자이너 이상봉 씨가 한글을 사랑한다는 점에서 시상식 장소를 세종대왕 동상 앞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오늘 참석한 이혜정 사무국장의 말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다른 시상식에는 영광스러운 자리라서 레드카펫이 깔리겠지만 이번 시상식에는 많은 신입 디자이너들, 청년들의 피와 고름이 레드카펫 대신 깔렸습니다. 예, 이상봉 씨가 착취를 가장 많이 했다는 건데 어떻게 뽑은 겁니까? 네, 패션노조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5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이상봉 디자이너가 1위로 선정됐는데요. 수상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월급 10만 원 견습, 그리고 30만 원 인턴, 최저임금 이하의 정직원 채용까지입니다. 그리고 다음 2, 3, 4, 5위를 보시면요. 모두 다 패션 디자이너들로 유명한 분들이죠. 그러네요. 이석태 디자이너가 22표로 2위, 그리고 르이의 대표인 이승희 디자이너가 3위, 그리고 최범석 디자이너와 고태용 디자이너가 4, 5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이상봉 씨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네, 오늘 오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논란이 된 내용은 사실과 달라 안타깝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어서 대화를 통해 개선점을 찾아 발전의 기회로 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대화를 좀 아주 많이 진정성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지적된 일들이 사실은 패션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다, 이런 증언이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고충을 털어놓았다가는 오히려 내쫓기거나 또 패션업계에서 낙인이 찍힐까 봐 두려워서 입을 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패션업계 인턴 경험자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애초에 영원 빵원을 받고 일을 했습니다. 뭔가 인턴이니까 언제나 배움의 자세로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곳에서 좀 아프고 쓸모 없어졌다는 이유로 이렇게 버림받아졌을 때 제가 그쪽에다가 항의를 해도 돌아오는 거는 너 말고도 인재 많으니까 불만 있으면 나가라, 이거였습니다. 예, 노동 문제의 또 다른 소식을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쌍용자동차 쪽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벌금을 내도록 하겠다고 한 소식, 방금 전에 오체투지 보도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쌍용차가 평택공장 굴뚝에서 고공농성 중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퇴거 단행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는데요. 예. 만약 법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고공농성을 이어간다면 1인당 하루 100만 원씩 간접강제금을 부과하는 조치도 요구했습니다. 농성 중인 이창근 정책기획실장과 김정욱 사무국장이 각각 100만 원씩, 하루에 200만 원씩을 내도록 한다는 겁니다. 쌍용차는 지난달에도 두 노동자들을 주거침입 및 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톨게이트 요금소의 노동자들의 원청은 한국도로공사다, 이런 판결이 오늘 나왔군요. 네, 톨게이트 노조가 지난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근로자 지위 확인 집단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지금까지 도로공사 측은 노동자들이 독립적인 외주업체 소속이라는 점에서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노동자들의 원청, 즉 진짜 사용자가 도로공사라고 판단한 겁니다. 예. 서울 동부지법 민사합의 15부는 공사가 해당 톨게이트 노동자들에게 고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예.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전현직 사이버 사령관이었던 연재욱, 옥도경, 이 두 사람이 당시에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 내용이 공개가 됐더군요.
네,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실이 입수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1심 판결문에 연재욱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복구한 기록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기간은 2012년 11월에서 12월, 그러니까 연재욱 사령관이 국방부로 자리를 옮기고 옥도경 전 사령관이 부임한 때입니다. 예. 옥 전 사령관은 연재욱 당시 사령관에게 내국에서 온 정보가 있다, 시간 될 때 전화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보내는가 하면 국정원 국정조사 관련 깊이 생각해보고 대처 바람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예, 여기서 내국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내국이라고 하면 국정원이 있는 내국 등을 말하는 거겠죠? 네, 정황상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정치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사이버 사령부하고 국정원의 관계에 대한 의혹, 이 과거에도 제기된 적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사이버 심리전을 수행한 530공단의 경우 부대 예산으로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 태블릿 PC 예산의 경우에는 국정원 정보사업 예산으로 결제됐다는 것이 전해철 의원에 의해서 지적된 바가 있고요. 또 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의 경우 사이버사가 국정원에서 받은 예산을 심리전단 요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예.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정책, 경제정책에 대한 외신들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한국에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느니 차라리 뜬구름을 잡는 게 더 쉽다, 이런 표현을까지 했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강도 높고 단호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월스트리트저널 한국판이 오늘 원화 약세가 한국 경제에 더는 호재가 아닌 이유라는 논평을 냈는데요. 우선 한국 정부가 수출 증대를 기대하면서 저금리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한국 주가는 하락했다면서 원화 약세가 경제 성장률과 물가, 주가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첫째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미 다수의 기업 생산 기지가 해외로 옮겨갔다는 점. 둘째로는 서구를 대상으로 한 수출보다 이미 대중 수출 비중이 더 커졌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인구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해서 수출이 늙고 있다는 점도 기존 정책의 한계로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준금리 인하가 청년들에게 날벼락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는데 또 계속 이어지는 이유, 어떤 거였습니까? 네, 정부의 저금리 정책으로 투자 수익률이 낮아지자 주택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실업률과 저임금에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한편 영국 경제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는 저금리 기조에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더해지면서 한국 가계부채가 폭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부채 증가로 이어져서 성장률을 갉아먹는 악순환의 덫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예, 한국교육개발원 국책연구기관의 여론조사에서 시도교육감 직선제를 계속 지금처럼 유지해야 된다, 이런 결과가 나왔군요. 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11월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 과반의 응답자가 시도교육감 직선제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고교 평준화 정책이나 무상교육에 대한 여론도 우호적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우선 시도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여론조사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2013년 그리고 2014년에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를 좀 비교하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 2013년에는 시도교육감 직선제를 찬성한다는 입장이 이때도 49.9%, 절반에 가깝긴 했는데요. 2014년에는 54.9%로 절반을 더 넘는 응답자들이 찬성한다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여론조사 계속 보겠습니다. 네,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64%였습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반면에 30%도 되지 않는 27.8%였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시면요. 국가 재원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응답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것이 1위, 0-5세 유아 보육 및 교육 무상화가 24.6%의 선택률을 받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어서 대학교 등록금 감면 또는 장학금 확대, 그리고 노후 시설 보수 및 개선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예, 뉴스 리뷰 노주민 PD와 함께 진행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